네, 지금 어떤 시민이 부정선거라고 글을 썼는데 예, 글을 경찰이 와서 지우는 거예요. 예, 경찰이 와서 지우고 뭐 그냥 데려갔다고 예, 연행해 간 거예요. 연행해 갔다고 그럽니다. 지금 경찰은 연행 후에 지금 부정선거를 지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정선거 무효. KBS 조사 확인했습니다. 정국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고인의 그 생활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고 또 생활고를 비관할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고 가족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고인이 그 어머니와 고인의 명의로 아토스 차량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건실하게 이제 그 편의점 관리직 일들도 그동안 해오면서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면서 가정에서는 이제 세 아들 중에 둘째로서 마치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들이 챙기지 못하는 딸이 챙기는 그런 몫의 역할을 충분히 다 했고요. 어제 어머니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열하시면서 자식 중에 제일 정말 효성이 뛰어났고 또 자기의 그 모든 그 어려운 그 생활벌이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주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그 경찰이 흘렸던 어떤 그 생활고의 그 비관 이런 부분은 전혀 얼토당토 않는 얘기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그 경찰이 흘렸던, 그래서 마치 보험 사기를 준비했던 그런 어떤 것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동보하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리고 매달 27,770원을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은 지난 11월 24일 날,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는 요때까지는 아직 그 이번 그 결행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을 하고 있고 또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고 하는 그런 자제에 운전자 보험은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로 할 듯 해서 가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말 그때 결행하기 한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이 그 운전자 보험 명의를 동생도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에게 이 운전자 보험 가입을 동생 명의로 돌리고 물론 한두 달 불입한 것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운전할 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동생 명의로 불과 11월 24일 날 보험 가입했던 거 12월 말에 이제 보험 변경을 했는데, 보험 내용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듯이 이것이 보험 사기에 해당되는 보험 상품도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상 상품이라 할지라도 운전자 보험 27,770원의 그 보험 혜택은 제가 알기로도 보험 시의 혜택은 3개월 이상이 불입해야지 보험 시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한 달 경과 소요는 결코 이렇게 보험 사기를 이용할 만한 그런 보험 상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세한 보험의 내용 이런저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내지 않고 경찰은 일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고인이 열사가 이제 생활고, 그래서 신병비관으로 인한 또 그래서 보험 사기로 이렇게 죽었다라는 식으로 왜곡,
하는 이런 정말 일들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동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고인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황망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다들 보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 경찰 당국과 박근혜 정권의 이 고인의 항거 동기에 대해서 왜곡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악한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운전자 보험 2달 들어갔던 거 차후에 동생한테 이어서 계속 운전자 보험 들어가도록 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사를 했을 겁니다. 조사가 됐으니까 알겠죠. 운전자 보험 2달 넣은 거 한 달에 2만 몇천 원짜리 이거 계속 이어서 넣도록 한 걸 갖다가 마치 보험 사기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냄새를 풍기면서 보도자를 내는 것 자체가 축소 은폐 조작하겠다는 그런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신상 비관한 내용 없다는 건 뭐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때까지 잘못 보도된 것에 대해서 최소한 2배 내지 3배 이상으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이거 공개를 먼저 할까요? 예, 공개하시고 질의응답 같이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앞에 조금만 옆으로 좀 바꾸시고 그다음에 약간만 요 옆으로 열사의 양력을 저희가 작성해서 간략하게 보내드렸으니까 필요하시고요. 그다음 원본 이미지는 저한테 명함 주신 분은 메일로 지금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원본 이미지가 전체 다 찍은 겁니까? 아니면 그 두 개에 대해서 원본입니다. 전체 다 옮겨보시면 안 됩니다. 자, 요 정도로 합시다. 예. 그거는 저희가 들어주시면 들어주시죠. 저희 영역이 아니어서 그 잘 안 보여. 이 다이어리는 표지는 이렇게 다 거슬러졌지만 속의 내용은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 좀 내려주세요. 핸드폰으로 찍으시는 거 잠깐 놔주세요. 자,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요. 열사 양력과 관련해서 확인된 것까지만 일단 좀 했습니다. 양력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 일단 거기까지. 아니요. 어떻게 추가로. 이로도 그렇죠. 예. 이 뭡니까 학사장교로 우리 국군 대위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국군 대위로 예편하신 분이라고요.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군대에서 국군 대위까지 근무를 하다가 예편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평범하고 또 굉장히 성실하고 또 굉장히 효성이 깊었던 그런 고인을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요. 사실대로 그렇게 보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선생님 저희가 좀 제가 늦어서 그런데 발표해 주신 분 성함이랑 예.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저는 국정원 시국회에서 일하는 박석군이고요.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고 민주언론 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명박 심판본부에서 일하는 백은종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백은종. 저는 예수살기라는 기독교 단체의 총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현장을 찾아가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촛불교회 최헌국 목사입니다. 최헌국. 헌법할 때 진짜. 그 궁금하신 거 있으면 손들어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예. 여기 그 보도자료에 민주투사로 열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 어제 엊그제 사건 말고 또 관련해서 이런 뭐 민주투사나 열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이 있으신가요? 활동을 지금 학생운동에 좀 관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투사라고 했는데요.
요 정확한 요 장례위원회는 어제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어쨌든 아마 오늘 3시에 장례대책위원회가 2차로 있는데요. 아마 추가로 아마 확정하는 과정을 아마 거칠 것입니다. 또 아까 예. 연합뉴스 유보람 기자님, 유서 전체에서 이 부분만 공개하신 건 국민을 상대로 한 내용이에요? 예, 뉴스가 7가지인데요. 어머님, 형, 동생, 가족한테 보내는 게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도와주셨던 지인 2사람, 친지 2사람에게 내는 개인적인 또 뉴스가 고맙다라는 그런 취지의 뉴스가 또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가지는 국민에게 드리는 걸 해서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7가지인데 그중에 나머지는 사적인 영역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공개하기 어렵고요. 내용은 어제 아마 박준 변호사님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가족들에 대한 뭐 그런 애틋한 그런 것을 전했고 지인들한테 고맙다고 한 겁니다. 또 국민들에게 하는 것은 공개를 해서 2가지를 한 겁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습니다. 예. 저도 보험 부분 조금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예, 주시는 한번 것 같은데, 2달 공부를 하고 뭐 연체를 예, 숫자가 나오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보험 내용은요,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이고 납부보험 금액은 월 27,770원 금액이고요. 11월 24일 날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행하기 전날 동생 앞으로 명의를 바꿔서 계속 운전자 보험을 사용해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동생 앞으로 명의가 이미 바뀌어진 거기 때문에 결코 이제 이 만에 하나 어떤 보험 혜택이 누려지는 보험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제 보험인 동생 이름으로 된 거기 때문에 동생이 사고가 안 난 상황에서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 사기라든지 보험법이라든지. 예. 그 경찰 보도자료에 썼는데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수익자가 동생으로 걸리는 거지 보험 가입자가 걸리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방금 해명하신 부분은 근데 약간 좀 자, 경찰한테 확인하시죠. 네, 경찰한테 확인하시고요. 기본적으로는요, 운전자 보험 27,000원짜리 운전자 보험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은 보험회사에 찾아가 수급자를 바꾼 사실이 있다라는 건 그 가입자가 아니라 방금 가입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수급자를 바꾼 사실이라고 어쨌든 경찰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경찰의 보도자료가 이제 허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왜냐 그게 허위라는 사실보다는 마치 그거를 보도자료를 읽은 국민들이나 언론사에서 기사를 다 보면요, 마치 고인이 일주일 전에 보험 사기를 위해서 보험 수급자 바꾼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그 기사 본 사람은 다 그렇게 인식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27,000원짜리 운전자 보험 계속 이어가게 했던 그거 합법적이고 굉장히 당연한 수준의 상식적으로 봐서는 지극히 이해될 만한,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진짜 분노할 겁니다. 경찰이 그따위 꼼수 쓰면서 고인에게 흙탕물을 끼얹은 것에 대해서 분노할 겁니다. 그거 정확하게 좀 잘.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를 확실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명의자로 옮겼다라고 분명히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죠. 지금 동생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보험을 이름을 바꿔서 네가 계속 보험을 부업하면서 이것을 이제 이어가라 이렇게. 보험을 승계시킨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동부화재 확인한 부분은 아니고 이제 동생이 이렇게 말씀. 동생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건 해결된, 또 확인된 겁니다. 동생한테. 예. 그는 이제 나머지 문제 경찰한테 이것 갖고 당신들 이렇게 이야기했냐고 확인하셔가지고 확실하게 국민에게 진상을 알려주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흙탕물 끼얹을 수 있습니까? 꼼수입니다. 이런 꼼수가 없습니다. 그럼 경찰이 발표한 신상 비관하는 내용은 어디서 나오나요? 전혀 없습니다. 경찰의 장문입니다. 소설입니다. 뭐 빚이 있고 이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예. 보내는 내용에 빚이란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니, 빚이란 거는 뭐냐면요. 7년쯤 전에 형님의 말하자면 사업 실패로 인해서 빚이 생긴 거는 사실이지만, 근데 그 빚으로 인해서 생활상의 어려움이 크게 없었다는 이야기고, 새삼스럽게 그걸 이유로 자기까지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할 것도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죠. 어제 박준 변호사님 말씀하셨죠. 이 내용은 그러니까 7장의 유서가 있다 하셨는데 그 7장 어느 한 장에도 없다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저 7장에
유서 가운데 어느 한 장에도 신상을 비관하거나 비 때문에 이렇게 분실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예. 다 읽어봤는데 그건 확실합니다. 유서가요. 오늘 공개는 2가지 했지만 나머지 5가지 유서에도 신상을 비관한 내용은 단 한 자도 없다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동생분이 경찰에서 진술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같이 살지 않는 동생분이요. 예, 같이 살지 않는 동생입니다. 예, 같이 살지 않는 동생이고요. 아마 일반론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했을 걸 갖다가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거꾸로 완전히 본말을 전도시켜가지고 왜 짜집게 한 겁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동생분의 입장은 어떻게? 현재 그 동생분의 입장은 혹시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대로 내용입니다. 사실 예. 진술했던 내용이랑 달리 지금 좀 아, 그렇죠. 예. 같은 입장 예. 갖고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형님은 그 일관되게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습니다. 앞으로 장례 절차나 뭐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나 있으신가요? 네, 어제 아마 저희들 브리핑 했는데 한 번 더 하면요. 장례는 오늘 3시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지만 현재 잠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일장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4일 날 8시에 발인하고요. 9시 반에 서울역 광장에서 연결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운구를 광주로 했어요. 광주에 오후 3시 반에 광주에서 노제를 하고 광주 시내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광주 망월동 구묘역에 5시에 화가 나는 아마 이런 일정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대개 장례위원들을 시민장으로 하기로 지금 돼가 있고요. 장례위원들을 시민들에게 광범하게 열어서 취지에 찬동하는 시민들을 모두 다 참여하게 해서 장례위원 참석하시는 분들은 1인당 1만 원 이상의 장례위원비를 내도록 해서 그 모아진 장례위원비로 장례 비용을 사용하기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구체적인 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 3시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들은 따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보도록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명함을 우리 대변인실에 계신 분한테 명함을 다 주고 가시면 저는 추후에 기자 브리핑 할 때 미리 문자로 다 알려드리고 할 텐데 반드시 명함을 놓고 가시면 저희들이 그 망으로 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인과 친지 두 분한테는 고맙다는 내용이 유서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간략하게나마 개인적인 내용이지만 어머니랑 형 동생한테는 어떤 내용을 남기셨나요? 어제 내용이 그리고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기쁘게 갔다고 생각해라. 엄마를 부탁한다. 너희 행복을 버리지는 말아라. 자, 이렇게 됐고요. 형에게는요, 형한테 짐을 주고 가네. 가는 길에 울고 웃고 부여하는 엄마뿐이네. 아무쪼록 형 행복하게 살아. 엄마에게는 사랑해, 사랑해 엄마. 예,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내용 찾아보면 형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형한테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 요지의 짐을 말을 지게 돼서 미안하다. 예, 동생하고 형한테는 짐을 주고 가서 미안하다는 이야기고요. 예, 엄마한테는 사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나가지고 가족들이나 친제나 신상 비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요. 동기가 지금 위원장을 그래서 지금 드린 그래서 거예요. 유언장을 공개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개하신 2장 말고 가족들이 가족들에게는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 아니 나머지 어느 신문사지요? 그만하세요. 어느 신문사지요? 세계일보입니다. 예, 세계일보. 예. 자, 앞으로 질문하실 때는 어디든지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퇴진 그거를 하면서 하신 거죠. 자, 예. 아니 동기로 자, 답변 드릴게요. 잠깐만. 그다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분신의 이유는 이미 뉴스에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프랜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검 실시, 박근혜 퇴진, 박근혜 사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2가지 프랜카드를 걸고 특검 실시와 박근혜 사퇴를 외치면서 분신을 한 겁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팩트고요. 그 다음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오늘 공개한 뉴스 2가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면 되지. 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가족들한테는 그 미안하다, 짐을 지고 가서 미안하다, 사랑해, 이 지역 인지 상정입니다. 거기서 뭐 다른 얘기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아니, 가족들한테 남긴 유서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뭐 박근혜 정권 때문에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예.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 없습니다. 예. 예. 그 참고로 그 얘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5열 중에 아들이 부지불식간에 그런 내용의 얘기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냥 좀 사랑해. 살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 네가 죽으면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오해를 하셨어요. 예, 또 어디요? 이게 오늘의 이재진 아니 유족들이 그 경찰 지금 말씀하신 주장대로 하면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려는 그렇게 주장을 좀 하시는데 유족들은 그런 경찰의 그런 힌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어제 이제 정식으로 조사를 받은 게 어제 형님, 장남이죠. 형님이 어제 가서 박주민 변호사 입회하에 참고인 조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핵심 내용 정리는 박주민 변호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요. 그래서 어제 유족이 그 경찰에서 참고인 조서 받을 때 나온 내용을 하고 오늘 유서와 유품까지 확인한 결과를 압축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족이 경찰에서 진술한 것도 이렇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 지나가는 말들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흙탕물을 끼얹은 겁니다. 예. 그리고 왜 그랬니 하고 물어보는 건 경찰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왜냐면 우리가 경찰이 왜 어떤 방식으로 조작했는지를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결과만 저희들 따른 거. 그 결과는 기자 여러분들도 같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유서나 유류품은 언제쯤 받으신 거예요? 오늘 1시. 어제는 저녁.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사진도 못 찍겠습니다. 꼼수입니다 이게. 이게 바로 꼼수라는 뭐라고 겁니다. 하면서 공개를 하지 않나요? 국과수에 가서 성분 분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오늘 그 경찰서 항의 방문할 때 민주당 의원도 가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누구는 거 같은데 민주당은 같이 안 갔고요. 오늘 박준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례 대체지에서 우리 최영국 목사님하고 또 우리 추모연대 계신 분하고 이렇게 같이 가십니다. 근데 왜 소속사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아니 질문할 때 소속사 좀 꼭 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아까 유족들이 이 언론 내고 가는 거에 대해서 기분을 나빠하거나 이러지 않았냐는 질문 같았거든요. 어디가요? 미디어 오늘 기자님 말씀은 유족들은요, 예. 언론 보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굉장히 충격이 크기 때문에 충격이 큰 상태에서 언론에서 저렇게 왜곡 보도 방식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더 큰 충격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족들에게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언론에서 지금 왜곡하고 있다는 말씀만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오연석 기자님요, 경찰에 대해서 사법 조치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명예훼손이라고.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주로 논의해서 오늘 방금 이제 저희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일단 먼저 빨리 공개를 해야 국민들이 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먼저 공개하고요. 추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1시에는 유족 어느 분이 1시가 아니고 11시에 가가지고 1시에 받았다니까 11시에 주겠다고 해서 11시에 가놓고는 2시간을 끌고 1시에 준 겁니다. 형님이 가셨어요? 형님이 간 거예요. 아니 뒤에 먼저 저쪽 뒤에 하셨나요? 서울신문의 이성호 기자인데요. 고인께서 평소 살아 생전에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는지 그런 걸 이제 좀 평소에 언행 말로도 좀 표현을 좀 하셨는지 하셨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머니하고 이야기한 도중에 어머니가 이제 어제 죽음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시면서 오열하는 가운데에 아들이 지금 박근혜를 향한 어떤 그런 얘기들 그래서 없어야지 세상이 바뀌고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네. 대해야 된다 이렇게. 예, 어머니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디스원 박현우 기자인데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유족 측 공식 입장이라고 제가 받아들여요. 예. 그 어떤 방식으로 위임을 받으셨는지. 장례 대책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평소에도 친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없습니다. 요번에 어제 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희들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미팅을 하면서 서로 확인한 겁니다. 아까 여러 분 질문하셨는데 열사 추대하는 거랑 그다음에 장례 절차가 이거 3시쯤에 확정된다고 하셨는데 3시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요. 하셔야 된다고요? 3시에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기자 브리핑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최종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자료만 내실 거예요? 자료만 제공할게요. 아 그리고 따로 안 하세요? 브리핑 뭐 어떨까 브리핑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기자님들 원하시면 예, 브리핑하고 자료도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저 CBS 김현수인데요. 혹시 고인께서 살아계실 때 뭐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정당이나 예, 정당 활동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한 적이 없는 걸로 확인되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학사장교로서 대의로 예편하신 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 91학번 영어과 예, 91학번 추정해 보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예. 공무원을 준비하려는 그런 단체한테 전달해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런 우리 보통 시민이 그리고 육군 대의로 예편한 분이 특검 실시와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면서 ging신한 겁니다. 한 분만 딱 받고 종료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끝냅시다. 예,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관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개인. 그리고 저희가 왜 분신하셨냐에 대해서는 그날 프랑카드 현수막 2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어느 열사 기존에 하시는 분도 국민들한테 유서를 남기고 떠난 열사, 바로 여기서 그 왜라는 이유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분신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분신이기 때문에 어느 신문사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 네티즌들이 뒤에 다 보고 있습니다. 꼭 진실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서 중에 안녕하십니까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총칼 없이 이룬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정복한 쿠데타 정부입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원칙의 잣대를 왜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는 것입니까? 않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공권력의 대선 개입은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개인적인 것이든 책임져야 할 분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상득, 최시중처럼 눈물 찔끔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던 그 양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아니길 바랍니다. 유서의 확인된 내용 핵심 정리. 유가족의 정식 의견 청취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경찰 보도자료가 나갔다. 결국 유가족의 공식적인 입장은 해당 보도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 2번, 유서상에는 신상을 비관한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서 내용은 위 보도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 3번, 유류품을 처음에는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 이후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자 보여주었고 유서 부분을 사진 촬영하려 하였으나 이것도 못하게 하였다. 이는 유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지연시키려 했던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내가 잘못 읽었다고 맨 마지막 장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체감하는 공포와 이거 걱정을 제가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고 이남종 열사의 유서입니다. 두려움을 자기가 다 가지고 가고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알려주죠.